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가 되셨는지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세금 때문에 침울한 얼굴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게 상담하러 오셨다가 가실 때는 밝은 얼굴로 가시면 제 마음도 가볍고 보람됩니다. 그와 반면에 여전히 가실 때도 침울한 얼굴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이 상담의 트렌드를 보면요, 부동산으로 한참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상담으로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증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세무사와 이렇게 이 분쟁이, 그런 게 이제 의외로 상담이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느 누구도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신고의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마찰이 있구나, 분쟁이 생기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터무니없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는데 이게 몇 억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얼마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 정도 주라. 그리고 일단은 이 돈을 내가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가산세가 뭐 더 나오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돈으로 내가 내주겠다. 그런 식의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귀신에 홀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은 준다고는 하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받은 사람이. 저도 뭐 세무공무원 해봤지만은, 그리고 세무공무원들하고 항상 뭐 교류가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무공무원 중에 받은 사람이 없는데 마치 세무사는 납세자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아갔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양도세는요, 뭐 이런 재량 영역이 별로 없어요. 실거래가 제도고요. 신고를 해야 되고, 양도가액도 실거래가이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인데, 그게 아주 오래전에 해가지고 취득한 거는 환산하게끔 돼 있어요. 그 법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 계산 규정이.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래된 건물이 있다, 감가상각비로 다 이렇게 떨었으면은, 그동안 또 10년 동안 떨었으면은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상가주택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뭐를 하겠다, 그게 이제 그런 요건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는 많아요. 되는 경우가 드물지. 요건을 다 같이 해야 되니까 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양도세를 내가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양도가액은 확실하니까 그걸 속일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높이는데, 옛날에 취득한 가액들, 환산 취득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실거래가로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를 새로 만들죠. 만들어 가지고 뭐 부풀릴 수도 있죠. 그거를 취득가액을 부풀려 가지고 실거래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게 뭐 안 걸리면 되지 않느냐. 의외로 이제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취득가액을 높여가지고 계약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세무사가 위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세무사를 소개시켜 준 사람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마치 지방에서 뭐 기획 컨설팅 한다고 하면서 마치 건물처럼 행세를 한다,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요. 알아서 다 해줄게요. 뭐 하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죠. 아,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 무슨 돈 3천만 원으로 끝냈어 하면서 몇 억 낼 거나.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양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금 얼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괄 원스톱 서비스잖아요.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면은 다 모든 걸 세무 관련까지 다 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면은 믿죠. 오히려 내가 흉측한 사람이면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세무 신고를 그 사람이 그렇게 세금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세무 신고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전화 받자마자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돈이 오고 가는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오히려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이 신고가 잘못됐다 하면서 세무사가 뭔가가 잘못 신고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고발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에 이제 아 이거 맞다 하면서 기소로 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에서는 이거 조금 더 수사해봐라 이렇게 하다가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가버리고 새로운 검사가, 여자 검사가 와가지고는 한 달 만에 그냥 그동안 기소를 그냥 무혐의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세무사는 어쩔 수 없이 사무소 위조가 맞으니까 그 사람만 기소하고, 실제로 이제 뒤에서 리모컨 돌린 기획 컨설팅 그 사람은 무혐의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검찰 항고를 한 거죠. 고검에다 항고를 했는데 뭐 원래 맞네, 검사가 한 거 맞네 이렇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더니 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정 신청해봐야 그 들어줄 확률이 거의 없다 이거죠. 판사들이 사건 철에 쌓여 있어 가지고 뭐 거의 보지를 않는다, 그런 사건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런 제도는 뭐하려 만들어 가지고 판사들이 왜 그렇게 사건을 치어 그러냐. 차라리 그러면 다른 데다 본인이 하지 말고 다른 데다 맡기지. 검사들도 맨날 사건만 다 하지 말고 다른 데다 맡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니까 4급 이상 공무원, 뭐 뇌물죄, 그런 거 5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뭐 할 일이 없대요. 사건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미제 사건으로 100 몇 건, 200 몇 건씩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경찰에다가 돌려보내줬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예전에는 이제 이게 내가 이제 밑에 이제 수사관들이 기소하겠습니다, 아니면 무혐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송치하잖아요. 송치하려고 하면은 검찰한테 이제 송치를 하는데 그 위에 이제 간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가 참 어렵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거 아니다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 검사가 다른 말을 해버리면 자기가 이제 얼굴에 체면이 서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 이제 모든 걸 결정을 하니까 위에 이제 그 형사과장 그 권한이 상당히 세졌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이제 상한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뒷말이 지금 이제 이 법조 시장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이제 뭐 하여간에 사건이 납세자들한테 뭐가 좋을지 그거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알지를 못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경찰청장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감찰 그쪽에다가 이제 물어봤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대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외부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수사한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다시 수사를 정확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도 뭐든지 이제 최초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시행을 해 봐야 이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결국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사가 조금씩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사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고발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건 뭔가가 부당하다, 내가 세금을 더 내겠다, 3천만 원이 아니고 더 내겠다, 이건 뭔가가 이상하다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사건을 오픈시킨 사람이 오히려 조세범으로 고발된 거예요. 국세청한테 가가지고 이거 조사 잘해봐라 하면서 이건 뭔가가 야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고발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발돼 가지고 무혐의가 나왔어요. 다행히 검찰에서. 예. 무혐의가 나왔는데 과세처분은 그대로 된 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검찰이, 아니 세무사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아니 본인이 모를 리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해가지고 부당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40% 가산서 때려버리고 뭐 세금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데, 참 그래요. 예, 제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검찰 단계 그 수사 뭐 이런 부분까지만 제가 이렇게 관여를 해줘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아니다고 이렇게 오히려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사람이 밑보이면은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상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이다. 공무원이 더 몸살이는 거예요. 이제 더 과감해지고 더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살기가 힘들면요 공무원은 무조건 감사에 걸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감사에 걸립니다. 막 구급부터 해가지고 위에 사람까지 다 감사에 걸립니다. 몸보신 하는 거예요. 몸보신, 보신주의로 가버리는 거고, 아이고 내가 더 나서 봐야 뭐 세상에 더 뭐 좋아질 거 뭐 있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뭐 해줄게, 내가 잘 알아, 내가 사장도 잘 알고 직원도 잘 알고 뭐 그래 뭐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그 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세무사 사무장인데, 사무장이 이제 그 직원들을 관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뇌물 주고 해가지고 그 뇌물 사건이 실제로 터져가지고 기소된 사건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2만 명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이다 이겁니다. 통상에 제가 뭐 세무공무원, 국세청 뭐 옹호해 줄 그 생각은 일도 없어요. 일도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러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세무공무원도 얼마나 이렇게 몸조심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징그럽다 할 정도로 몸조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짜리도 막 과세해 놓고 알아서 불복하라고 막 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하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징그럽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조금 돈 준다고 해가지고 그 뭐 안 될 거를 해주고 뭐 그건 없다 이겁니다.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그 거품이 혹여나 있으면 그 거품 가지고 뭐를 생색을 낼지는 몰라도 해야 될 걸 안 하는 경우가 없다. 양도세는요 해야 될 것 거의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양도세 분야에서 내가 뭐를 해주겠다, 돈을 이렇게 달라, 그것도 뭐 기천이 아니고 기억을 달라, 그런 일이 참 벌어지고 있다. 나는 이게 점점 이런 게 무지하고 이런 납세자들이 많다. 조금이라도 내가 세금을 이렇게 낮춰보려고, 지금 뭐 세금이 그냥 막 인생이 달려 있잖아요. 이 세금 내면 내가 막 진짜 종부세 폭탄 때문에 이게 사람이 죽겠고, 세금 내라는 양도세 때문에 세금 내라는 게 죽겠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여들 수 있다 하면 헐깃할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내가 하면 돼. 그런데 자기가 거품을 만들어.
5억이면 되는 거를 7억으로 만들고, 뭐 10억이면 되는 걸 막 20억으로 만들고, 거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까줄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활약을 한다.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거는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세무공무원들하고 부딪히는 데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결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는 말인지 타당한 말인지 아닌지 그거는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 돈 주고 뭐를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이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영역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시면은 상담을 하십시오. 가령 이제 뭐 또 입주권이 하나가 있고 이 주택이 있는데 대체주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걸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상담을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입주권하고 1주택이 있는 경우니까 그거는 특례 규정에 다른 조항을 해야 되지. 그 155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156조 2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뭔가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내 호주머니에 돈이 1, 2천만 원 나간 게 아니고 지금은요 억 단위로 나가요. 억 단위로. 다 주택이 그러잖아요. 억 단위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그게 재산을 지키는 비결이다라는 걸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